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인적성에 떨어지셔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족한 스펙이 뭔가 생각하다가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올해 취업 성공률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답자 중에 53.8%가 자격증,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지표를 보면 취준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 자격증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업의 서류 전형에 기하는 노력만큼이나 요즘 취준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면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벤져스 특집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면접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요. 새로운 직업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신비한 신직업사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막막했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조합으로 함께 해볼 텐데 먼저 지금 민혁 쌤, 삼성이나 CJ 면접, 굵직한 기업들의 면접이 남아있고 네. 지난번에 기찬 쌤은 한번 오셔서 목이 다 쉬어서 9시간 네. 뭐 면접 특강을 했다고 했나요? 연기야. 연기예요? 이제 목 쉰 것도 연기라나요? 네. 요즘 쌤들도 뭐 덩달아 9시간 어떻게 특강해요? 네, 그거 했다고 아니야. 또 거품인가요? 나와주세요, 홍쌤. 네, 아닙니다. 홍쌤 거품론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혁 쌤도 9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은 뭐 9시간, 10시간을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떠드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면접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해하죠. 학생들이 계속 뭐 자기소개도 하고 뭐 실습도 해야 되니까 네네. 전체 다 강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어제 그 다음 주에 볼 기업 면접 수업을 하나를 했는데 그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수준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전달력도 부족하거나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서 많이 긴장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제 만났던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잡정보센터 많이 보셔서 그랬는지 그 컨설턴트로서 좀 약간 씁쓸할 때가 별로 지적할 게 없을 때.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네, 그래서 또 잘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별로 또 만족해하지 않고. 근데 요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이제 CJ하고 삼성 면접이 있어서 네네. 겹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네. 붙어갖고 이제. 하루에 CJ 오후 면접을 보고 오전에는 또 삼성 면접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조율을 하다가 그냥 뭐 다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서류 통과 아직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근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현 쌤이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면접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면접관으로도 많이. 네네. 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어벤져스여서 이 특집이어서 저를 부른 건가요? 민혁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색하세요? 네, 조금 어색한데 사실 뭐 현장에서 그 방송을 안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뭐 금융회사 이런 쪽에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구나 그런 어떤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수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출중하신데 사실 그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사실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을 그 자리에서 그거만 하나 딱 집어주면 정말 탁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원자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끝난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 최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평이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압박을 주려고 한 질문조차도 아닌 부분을 사실 그
만약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평소에 그러니까 평정심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그 훈련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면접에 갔을 때 어떤 팁을 좀 주시는 편인가요? 지금 일단 제가 하나 또 근데 저기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지난 편에 저희 왜 모의 면접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했었던 그 질문을 시청자분께서 공기업에서 받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 질문이 사실은 수준이 높은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아직까지도 지원자분들께서 받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리마인드 차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떠한 압박 면접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좀 살짝 당황했을 때는 면접관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시간도 벌고 대신에 지난번에 제가 했었던 그 질문 자체는 윤리성 관련된 질문이었었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서는 핀트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그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 대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취약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은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쌤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수준의 지원자분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취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덜 떨고 쌤 제가 공백 기간이 길어서요. 퇴사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점이 여전히 낮아서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불안감들이 있으신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이제 결국은 명확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오래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약점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질문 꼭 물어봐라. 나 정말 잘 답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의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긴장을 했을 때 말이 빨라진다라든지 아니면 좀 자세가 흐트러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이거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 10초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꿔 10시 5분 28초 시작하셨거든요. 눈초리가. 대단하십니다. 네. 말이 긴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어서. 오프닝도 긴 거 싫어하시는데 또 오늘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정현 쌤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이한 질문을 해도 이걸 압박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면접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을 텐데 민혁 쌤은 뭐 과거 취준생 시절에 네. 면접 굉장히 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봤죠. 점수로는. 아이고, 점수로는 굉장히 아, 잘 네. 봤는데 전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요? 보고 나서? 네, 너무 그 압박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면접관이셨던 그 당시 이제 입사학원 채용 팀장님이었는데 엉뚱한 질문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이게 주고받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가 저는 많이 끊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면접관님도 네네. 당신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나는 고시 준비를 했는데 너는 안 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뜻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럼 뭘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 그래 그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나중에는 뭐 점수는 아주 높게 오. 네, 받아서 인사팀으로 끌려갔죠. 아우. 네,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왜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치를 안 봤어요. 저는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기죽거나 이렇게 주눅 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뭐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혔죠. 네, 아, 그러다 역시. 나중에 이제 뭐 채용 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답을 기대했던 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소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했다. 뭐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답한 게 정말 중요할 텐데 민혁 쌤의 원래 성격도 그런 게 있겠지만 네. 면접하면 더 떨리잖아요. 본인만의 약간 이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게 있었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도 그 뭐 강사님들마다 노하우는 좀 다르겠지만 면접관이 봤을 때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랑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랑 이 갭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뭘 꾸미고 면접장에서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말투도 이상해지고 눈빛도 이상해지면 면접관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아 이게 어디서 뭐 코칭을 받고 왔나 또는 뭐 요새는 뭐 컨텐츠들도 많은데 뭐 잡정보센터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전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평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좀 면접장에서 일어날 만한 질문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죠. 참고로 저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제가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안 다르지 않나요? 똑같죠. 네. 그죠? 정말 네, 저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분이죠. 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리액션이 더 활기차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금니를 깎게 물고. 네. 아, 그러니까 그 평소 모습이랑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최대한 갖게끔 유지를 해주시면 일단 면접관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지만 면접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쉽지가 떨리죠. 않더라고요. 엄청 이게 떨리죠. 아 평소 전문가인데도 쉽지가 않군요. 그럼요. 떨려요. 네. 아. 좀 평소 모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평소 모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하면서 또 다 보시면 면접에 가면 안 더좀 나와요. 가식적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말이 아니었군요. 좋은 말일 줄 알았는데. 근데 정답.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민혁 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제 느낌이 보게 되면 관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관상을 보는 건 아닌데 딱 만났을 때 이제 신뢰감 첫 번째 신뢰감에 관련된 부분과 내가 업무에 관련된 태스크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신뢰가고 믿음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예요. 거기 안에는 베이스에 진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뭐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보는 그 기준과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보는 기준이 있는데 신입 직원들한테는 요하는 건 관계성과 진솔된 걸 좀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선행되는 게 최근에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량 태스크 기준으로 좀 넘어와서 그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극대화시키는데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업무를 정말 잘했었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였지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전문성과 인간됨이 조금 같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그러한 공료들을 조금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대다수의 기업에서 보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질문을 면접장에서 저도 제 기억을 이렇게 뒤로 가 보면 저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를 할 때. 사실 쓸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떨어졌구나. 사실. 질문은 근데- 맞아 이게 있어요. 질문 없으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그 은행에 입사를 할 때 원래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공학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네. 은행 업무하고는 잘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참여했었던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은행 일을 접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잡으려고 저에게 어떠한 팁 아닌 팁을 주셨었던 분의 뭐 도움도 있었지만 그걸 잡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면접에서는 조금 더 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비전공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차세대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넘어갈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나의 쓰임이 조금 있긴 있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환경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질문도 그렇게 특별한 거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옆에 있는 뭐 경상대 뭐 상경 이 계열 애들한테는 정말로 뭐 사실 저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 날라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충분히 내가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자신감 정도가 조금 이렇게 피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거를 본인이 뭘 못해서 자꾸만 불합격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식상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그 해당 직무나 근무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불합격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이남규 지원자는 영업관리에 적합해요. 제가 볼 때. 영업관리요.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맡겨놓으면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자기 그 상권이나 담당 그 브랜드들 잘 관리할 거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한유진 지원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영업 관리는. 왜죠? 왜냐하면 저 눈 봐라.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한유진 지원자는 워낙에 성격이 밝고 쾌활해서 또 정이 많으니까 부탁을 하면 바로 들어줄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포에서 전무하시는 거죠? 내가 뭘 점을 봐 내가 점주가 이거 신상품 팔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다른 매장 가서 더 많이 팔아라. 그러면 이제
이남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죠. 아, 하고 좀 약간 밀고 나갈 스타일인 반면에 한유진 지원자는 아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뒤집어 쓰고 먹을게요. 이제 이런 좀 착한 스타일이라 아. 어머. 오히려 교육팀이나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좀 활기차게 역량 강화시키고 이런 쪽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이제 지원자로 이제 가잖아요. 그럼 면접관은 사실 뭐 제가 그 시청자분들 이해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유진 지원자한테 질문 많이 할 거라고. 왜요? 네, 떨어뜨릴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떨어뜨리라고. 왜 우리가 주사 둘 때도 하잖아요. 때리죠. 때리잖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시킨다고. 반면에 이남규 지원자는 딱 봤을 때 아까 한정현 쌤도 말씀하셨지만 질문 자체의 개수보다도 딱 봤을 때 그 신뢰감 있는 느낌들. 그러니까 한유진 지원자가 신뢰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아 저 친구 또 인상 쓰네. 네. 그러니까 만약 교육팀이나 다른 뭐 홍보팀이나 이런 직무면 적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해당 산업군이나 직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제가 어제 만난 그 현직자였는데 네네. 입사한 지 4년 차인데 작년에 면접을 10번 넘게 봤대요. 오. 다 면접까지는 불합격했어. 다 불합격했어. 떨어졌어요. 네, CJ는 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 모 회사의 직무도 최종 불합격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땐 문제가 없어요. 이력상. 다만 부담스러운 거죠. 채용하는 입장에서 30살 훌쩍 넘은 사람을 경력이 4년 차인데 그 친구는 또 경력 사원으로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동종업계로는 절대 가기 싫다고. 그냥 소위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대 초중반인 사람을 신입으로 받기가 부담이네. 부담이 되니까 이제 계속 떨어뜨리는 건데 이제 이 친구 생각에는 아 내가 뭐 부족한가. 아. 인적성 뭐 점수가 혹시나 낮아서 이게 뭐 영향을 줬나? 뭐 이런 뭐 인상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더니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네요. 아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홍보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텔라 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스텔라 쌤 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면접을 가셔도 네.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 같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뭔가 네.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이렇게 맞아요. 말할 것 같은데 눈도 이렇게 똑바로 뜨시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당황하거나 좀 압박을 받았을 때 본인이 그걸 극복하는 노하우 이런 게 좀 전해드릴 게 있을까요? 네. 17분 30초입니다. 압박 면접하지 마세요. 어, 되게 아, 압박으로 다가오는데요. 아니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되게 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좀 놀리셨잖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얼마나 로봇이란 소리 듣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 때도 이렇게 떨리고 이게 사실은 면접 환경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사실 뭐 긴장하고 저도 이렇게 하다가 말을 소위 까먹을 수도 있고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뭐냐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이 AI 면접이 최종 전형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설득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 내가 여기에 진짜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지원자분들께서 답변을 전형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진정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딸딸딸딸 외워서 막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을 때는 딱 단답형으로 하고서는 당황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저도 사실 면접 때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임원분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최종 전형인데 어디 다른 데 지원했느냐 그때 8년 전에도 똑같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 산업과 여기 직무에 유사한 A기업, B기업, C기업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 합격에 지금 이 그룹에 지금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 그룹은 지금 이렇게 이런 비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기를 진짜 들어오고 싶습니다라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어떤 패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답형으로 여기 지원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는 이 이유 때문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로열티를 한 방 날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진정성 측면입니다. 네. 시간 분량 괜찮았나요? 지금 스텔라 쌤 말씀하신 게 어제 LG CNS 1차 면접에 나왔더라고요. 아, 예, 여기 말고 다른 데 면접관 어디 질문이 뭐 지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밝힐 필요는 없으나 뭐 지금 취업이 어렵다는데 LG CNS 외에 다른 회사 지원한 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고
지원할 때 뭐 가장 우선시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봐라. 오.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어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현장에서 그 산업 동종 산업에 관련된 이해도 그러니까 똑같죠. 뭐 구직자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만큼 관심도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또 부분 안에서 사실 뭐 유사한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죠.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뭐 하나은행만이 아니라 뭐 어디 은행 뭐 지원을 했냐. 사실 그건 현장에서 그냥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뭐 관련된 질문 안에서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로열티를 네가 본인 구직자가 뭘 갖고 있느냐 이거만 정확히 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나이스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저 면접 상황이 네. 그 스텔라 쌤 계셨던 롯데그룹 면접장이거든요. 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저 자료 화면이 네네. 공중파에도. 그러니까 그 면접 환경과 면접장의 크기도 면접자한테 어떤 심리적 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참고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난 하반기에 하루만 면접을 대치동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또 송도에서 1박 2일 합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사팀에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예, 변별력을 봤을 때 조금 더 압박을 했더니 조금 더 뭐 우수한 사람이 들어온다라든지 또는 압박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에 끝나더라도 어떻다라든지 면접장을 조금 더 친밀하게 뭐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더 면접자들이 자기 얘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전 치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장도 한번 미리 한번 가보고 네. 예, 면접장 크기는 어떤지 또는 내가 한 번도 정말 지금 다음 주 CJ 같은 경우에 10년째 지금 똑같은 데서요. 그 동국대 바로 옆에 엠베서더 호텔. 예, 호텔을 갖다 면접 돈 많은 회사야 거기. 호텔 자체 방을 갖다 면접장으로 꾸며서 네. 그럼 한 번이라도 내가 장충동이나 이런 데 안 가봤으면 당일날 뭐 지각하거나 이러지 말고 전날이나 전전날이라도 한번 가서 느껴보는 거죠. 예, 긴장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면접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면접 환경도 좀 다를 것 같아서 맞아요. 혹시 뭐 대기업은 이런 뭐 면접자를 선호한다, 이런 유형의 면접자를 선호한다 이런 차이가 있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그 정보가 잘 제공이 안 되잖아요. 직무 소개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뭐 홈페이지 리뉴얼도 뭐 예전에 뭐 송진원 쌤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그 좀 개편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작은 정보라든지 회사에 대한 최근 기사나 이런 걸 먼저 알고 준비해 오면 상당히 좋아하죠. 네, 반면에 대기업은 반대죠. 이미 여러 언론 기사라든지 직무 소개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나온 내용을 또 자기 소개 때 뭐 이런 거 보고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선호하는 그 기업의 인재는 사실은 거시적으로는 같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다른 거냐면 구조적인 것 때문에 다르다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대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역량 면접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은 꼭 주셔야 돼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역량 면접 때 일단 1차적으로 떨어뜨릴 사람에서의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역량 면접 때는 소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무난하게 살짝은 이제 중간 평균치 그 이상으로만 가시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기업에서는 한 방은 사실은 임원 면접에서의 그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룹의 소비자 관점에서 이거를 썼고요, 이걸 썼고요 이런 소비자 관점에서의 로열티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 해당 정보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기업 분석을 꼭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저는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역량 면접의 비중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팀장들이 결국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다라는 관점에서 그 포션이 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중소기업에 처음부터 가고 싶어하는 인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원자
지원자가 결국은 입사했을 때 오래 다닐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역량 면접에서 다소 상대적으로는 무게를 실어서 면접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접관이 뽑은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답변이 서로 다르거든요. 대기업은 뭐 기업 분석이 탁월한 지원자, 중소기업은 기업 분석이 가장 하위에 위치해 있고 또 입사 열정이 높은 지원자는 중소기업의 그게 탑인데 대기업에서는 입사 열정이 또 가장 아래에 있거든요. 네. 정현 쌤은 이 표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은 뭐 저도 이러한 기준을 데이터를 보고 뭐 이렇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왜 기업 분석이 탁월한 사람을 원하냐면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아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각 그 계열사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갖고 있는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뽑아놓으면 바로 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사실 좀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제 아시는 그 지인인데 그 기업이 출발선상에 있을 때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 강소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업이 같이 성장한 거죠. 근데 그분의 스펙은 사실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임원분께 왜 뽑았냐라고 여쭤보니 다른 건 없었어요. 정말 진드가니 오래 다닐 수 있는 인재여서 사실 선택을 했다. 근데 그게 가장 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단 CEO들 소위 말하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쌤들도 많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정말 뽑고 싶지 않았다 이런 면접을 광탈을 부르는 유형자가 있다면 어떤 유형이들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기적인 사람. 네, 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뭐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뭐 졸업할 때도 거의 탑 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이력 관리라든지 전공 능력도 탁월한데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현장 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공대생으로 따지면 문과생으로 따지면 영업관리 쪽은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마케팅이나 전략 쪽만 나는 그 사무실에서 그 근무하는 환경만 나는 선호한다. 예, 물론 그 직무도 핵심 직무일 수 있으나 기업에서 결국 돈을 창출하는 건 현장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회사로부터 자기가 받을 거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매일 만나요, 좀 매일. 예,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저도 이제 잘 모를 때죠. 강사로서 이제 초창기에는 막 뭐라고 했어요. 뭐 제 방송도 예전 거 보면 막 그랬잖아요. 제가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걸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화내냐 나한테. 지방금을 그럼 당신 같으면 하겠냐. 마케팅을 생각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럼 내가 공모전 하고 대학생을 내내 그럼 나는 뭐 이렇게 경력을 쌓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잘못된 거냐. 그래서 아예 전 대화를 안 합니다. 네, 정말. 다음 주에도 삼성이라든지 면접 있을 텐데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뭐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인하고 지금 이천에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내가 파견 나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딱 정해요. 난 이천만 갈 거야. 이천도 좀 힘들다. 자기는 이천도 좀 힘든데 어쨌든 터전이 보장이 된다면 향후 한 10년 정도. 그러면 전 여기 갈 겁니다.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지원자들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겠어요. 1차 면접에서는 실무자들이 그래도 저 친구 똑똑하니까 당장 입사시켜서 좀 같이 성과를 내보자 할진 몰라도 임원분들은 제 생각에 전혀 그거를 용납하고 용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이기적인 사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직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입사를 해서 기업에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제 뭐 우리나라 말도 주고받는 게 먼저지만
사실 영어도 give and take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는 게 먼저인데 사실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하게 되면 면접자들이 조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먼저 좀 줘라. 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해라.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스텔라 쌤은 또 어떤 유형이 좀 광탈을 부른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도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붙일 사람은 사실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떨어질 사람은 정말 명백하더라고요. 확 보이죠. 네, 확 보여요, 확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들게 되는 그 지원자분들의 유형을 보면 요새 사실 자신감이 넘치는 거랑 이게 자만감이 넘치는 거랑은 명백하게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면접에서의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밑받침이 되어야 될 그 전제 조건은 결국은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른들과 함께 하는 대화 형태의 면접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원자분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뭔가가 좀 자칫 잘못 봤을 때 인성적으로 저 친구 뽑으면 잘 적응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조리 있게 잘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겸손한 그 태도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기적인 사람, 또 받기만 하려는 사람,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 다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이거를 이제 면접을 앞두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분들한테 신의 한 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돼. 그 네. 절실함. 네, 절실함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본인을 위한 절실함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한 쌤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회사한테 뭐를 줄지에 대한 절실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A라는 회사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서류 다 떨어지고 여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 여기 꼭 가야 됩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쁠 것 굳이 같아요. 그쵸? 네, 굳이 다른 회사 떨어지고 남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또 만약에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나 그 고민, 뭐 아까 전에 그 도표에도 나왔지만 기업 분석이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해야 됩니다는 그건 좀 너무 비굴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스스로를 불합격시키는 요인일 것 같아서요. 네, 꼭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줄지, 어떤 기여를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 쌤도 면접을 앞둔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자신감인데요. 그 자신감이 내가 이 회사에 가게 되면 얼마나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사람의 가치가 한 50억 정도로 환산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50억짜리 인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1억짜리, 2억짜리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조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나의 가치를 어느 선까지 높여서 내가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어필하느냐. 이게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조금 당당한 자세로 네, 임해야겠네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눈이 가요. 사실. 네. 그럼 실제로 면접관으로 가셨을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은 주눅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요. 네네. 떨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가게 되면 굉장히 지근거려서 뭐 1차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 지근거려서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호흡까지도 다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사실 뭐 접점에서 고객들하고 그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지원자는 사실 뭐 그런 업무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뭐 연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그 상황을 조금 유연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평정심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현 쌤께서 50억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백지수표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잠재 가능성이 정말로 높으신 분들인데 이 최종 1승이라는 최종 관문이라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계세요.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사실 언젠간 지나가거든요. 정말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똑같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제발 상상하시면서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좀 마인드셋을 잘 정리하셔서 부디 멋진 최종 1승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FPS 컨설팅의 한정현,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여주시 가남읍 여주 남로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헬스앤라이프입니다. 이번에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5월 15일까지로 방문 및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오픈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마장면 마도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주식회사 밸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번에 더존 회계 프로그램 및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1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접수, 서류 전형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양정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백두산 레이저 주식회사입니다. 백두산 레이저 주식회사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철판 스텐 가공업체로 배송기사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2년 이상이며 필수 자격증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이 있어야 하고 1톤이나 3톤 트럭 운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임금은 연봉 2,640만 원 수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1일까지이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배송기사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마감일 맞춰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우리엔텍 주식회사입니다. 우리엔텍 주식회사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회사로 생산 설비와 장비를 관리하는 관리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이며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주로 직무 내용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면서 생산 장비를 조작하고 생산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근무하며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관리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시장의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자 이제 진권쌤 내일 쉬시죠? 네, 오늘만 일하시면 되죠? 네. 아, 유진 씨는 내일 일하나요? 저요? 네, 일해요. 일하죠. 네. 저도 일합니다. 그래도 저희도 일해도 월요일까지 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진관쌤은 오늘 끝나자마자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 특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원래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아, 정말요? 하루 정도만 조금 쉬고 아, 계속 일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축하할 일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요?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공부만 거의 계속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공부를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햇살도 좀 즐기고 네. 광합성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 이번 연휴에 아. 봄놀이를 꼭 한번 하려고 네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 이러시는 게 어때요? 그때 꽃놀이 같이 가셨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랑 같이 좀 근교로 전망이 좋은 카페에 가서 공부하시는 건 어떨지. 카페에 가서 제가 작년에도 되게 바빴어가지고 네. 송도 센트럴파크에 가가지고 네. 혼자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공부했었거든요. 오. 그거 은근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맞아요. 약간 빅풍 좋아요.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꼭 네. 시도해보시고 네. 후기를 꼭 들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직업을 꺼내주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노트르담 성당이 이렇게 화재가 났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면 사회는 이제 혼란해지고 또 모르는 재난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제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나 그 파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규모도 굉장히 컸고 피해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맞아요.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그 시기에 맞게 오늘 직업을 잘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기업 재난 관리자 그리고 방제 전문가 두 가지 직업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산불이나 태풍, 집중호우,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사회 재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메르스가 한참 유행하기도 그렇죠. 했었고 또 올해는 보니까 A형 간염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염병도 저희 주변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랜섬웨어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회 재난들도 우리 삶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제 전문가는 재난에 대응해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 그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두 직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직업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신직업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제 전문가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세계무역센터에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사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테러로 하루아침에 본사를 잃었지만 이 은행은 바로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평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 놀라운 대응력을 발휘하게 한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기업의 재난을 예측하고 업무를 지속시키도록 컨트롤하는 기업 재난 관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내의 한 대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 안전환경팀에서 기업재난관리자로 근무하는 경규석 부장을 통해 기업재난관리자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재난 이전 시점으로 업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 계획을 주관하고 훈련도 같이 병행하고 그 훈련 시나리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각종 자원들이 잘 협조될 수 있도록 평상시, 비상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닥친 테러 공포와 기후변화로 재난, 재해의 규모와 피해가 더욱 커지는 실정인데요. 점점 많은 기업들이 재난으로 인해 업무 중단 시 부서별 기능을 조기 복구해 업무를 유지하려는 활동, 재해경감 활동 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재난 유형이 되게 확대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 유형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한 계획적인 그런 대응을 위해서는 그 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의 조직들이 자기 조직에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그 활동이 일상적으로 내재화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회사의 그 생산이라든가 업무 활동들에 대한 복구 계획이 평상시 수립이 돼 있어야지만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재난 관리자는 재해 경감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에 소속되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재해와 재난 경감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업체의 이규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이런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제 중소기업에는 기업 재난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아직 그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업 재난 관리자는 재난, 사고 관리를 비롯해 안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알아야 할 분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전 환경에 관한 그런 어떤 방제라든가 안전, 소방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공부가 많이 하신 분들이 쉽게 발을 내디디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경영 시스템 관련된 분야의 그 지식과 이해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재난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외에도 최근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재난, 사이버 재난 등의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과 함께 국가적 관심이 모인 직종이기에 앞으로 기업 재난 관리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방재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경기도 재난관리본부에서 방재 안전직렬로 근무 중인 서보경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재난대책과에서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풍수의 설해, 가뭄, 폭염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 예방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 전문가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교육과 훈련, 재난 발생 양상 분석, 재난 발생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직업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위험이나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항상 사전에 준비하는 꼼꼼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재난 관리자 그리고 방재 전문가 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셨는데 진관 쌤이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재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는 게 있고요. 네. 또 재해가 일어났으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도 잘 소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기업 재난 관리자와 방재 전문가는 이제 크게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기업 재난 관리자는 직업 명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방재 전문가는 국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재난 관리자는 기업에 채용돼서 재난관리 실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재해 경감 활동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컨설턴트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 재난 관리자는 기업이 재난을 통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방재 전문가는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재해가 일어난 후에는 국가 활동이나 국민들의 일상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이다 보니까 왠지 교육도 특별하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은 기업 재난 관리자나 방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 재난 관리자와 관련된 자격으로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기업 재난 관리자, 실무 분야, 대행 분야, 인증 평가 분야가 있고요. 민간 자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위기 관리사, 위기 관리 지도사, 또 재난 관리사, 재난 관리 지도사, 방재 안전 관리사, 방재 전문 인력 인증, 기업 재난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방재 안전직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경우에는요,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 관계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방재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고 민간 자격도 여러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 특별히 갖추면 좋을 만한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난은 사실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재난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것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재난은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 영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와 전문 분야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난 관리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전문 영역이라 하면 전자, 전산, 정보통신, 토목, 건축, 기계, 산업 안전, 화공, 전기, 도시공학, 지질, 환경 등 분야별 전문 지식, 그쪽에 이제 안전 관리 지식을 접목해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진관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난은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직업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 재난 관리자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재해건강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나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재난관리 실무자로 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업 재난관리자는 워낙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3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재 전문가는 어떤가요? 네, 방재 전문가는 주로 공공 영역에서 그 정부나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민간 영역 같은 경우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 안전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2013년부터 채용이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18년에 국가기술 자격으로 방재기사 종목을 신설을 했는데요. 향후 재해 분야의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진관쌤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막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전문 인력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많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 분야인 것은 확실한데요. 본인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관심 두시고 본인의 역량을 쌓아 놓으시면 언젠가는 이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잡정보센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